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400억 달러 돌파입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11월 5일 전까지는 변동성 굉장히 심할 거다. 내가 기관이라면 여기서 크게 한번 떨굴 사람들 떨구고 갈 것 같은데 전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테슬라 아마존 실적 발표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뭐 없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테슬라, 아마존 요런 애들 미국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21일부터 25일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죠. 5개 중에 하나 총 20%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 아마존 뭐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물류업체, UPS, 배송업체 얘네들 중요합니다. 왜? 아마존의 소매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를 볼 때 실시간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철도 운송 지표 보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철도가 얼마나 운송을 했고 택배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운송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다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개인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쿠팡을 통해서 주문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대 개인 P2P 직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1대1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뜻은 개인 대 개인 물건과 현금이 서로 오가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경제 지표들 보시는 뭐 경제학자분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도 운송량 아니면 뭐 택배 운송량 이런 것들 택배 업체들 철도 이런 운송 업체들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미국 경제가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럼 어떤 거 보셔야 된다? 택배 물류 업체들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리고 철도 운송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나오죠. 아마 아마존 전 괜찮게 나올 걸로 봅니다.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또 세일도 했었죠. 세일도 잘 나왔고 매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살짝 간당간당해요. 저는 테슬라는 근데 얘네들이 또 트럼프 수혜주로 또 붙어버려가지고 그날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이 오를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은 그닥 그럴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로키드 마틴 방산주 발표됩니다. 방산주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지정학적 위기나 지금 중동에서 위기 터지고 러우 전쟁 터지고 누가 돈 벌고 있어요? 중동 전쟁 터지면은 너무 안 좋아요. 뭐 러우 전쟁 터지면 너무 힘들어요. 미국은 지금 배부르고 있죠. 물론 해리스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중동 전쟁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부터는 어때요? 너무나도 좋죠. 중동이랑 러시아,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네, 미국 국채 판매량이 늘어나네, 달러가 강세로 돌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찍어내는 방산 기업들, 군수품 물자 판매하는 기업들, 로키드 마틴 요런 애들,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뒤집어지게 잘 나가죠.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 경제가 좋아도 미국.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런 미국에 우리도 붙어서 경제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한국도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미국한테 어떤 힘을 보태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겠죠. 자, 5% 성장도 위태한 중국 경기 부양 안간힘 기준금리 0.25% 인하. 자, 중국이 경기 부양이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죠. 왜? 중국 정부에서 쉽사리 경기 부양 정책 지금 꺼낼 수 없다. 왜? 자, 기준금리는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 됐던 중국 증시에 유동성 공급 부양 정책이 안 나왔죠. 자, 지금 당장 몰아서 할 수 없는 이유, 미국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선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10월 31일 전인대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4분기에 얘네 중국 경제 성장률 5%대 만들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5.2, 5.3, 그리고 2분기에 4.8, 그리고 이번에 4.6 나왔죠. 그럼 4분기에 무조건 5% 넘어야지 평균 수치 맞춰가지고 올해 5% 정도 맞췄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동성 공급 정책은 나올 거다. 10월이 됐던 11월이 됐던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있던데 최근에 중국이 얘네들이 이제 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니까 위안화를 일부러 절상을 시켰대. 절상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서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대. 자,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를 풀었어. 유동성을 공급했어.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해야겠죠. 근데 절상이 나왔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이거 맞나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왜 인위적으로 강세를 가져갈까? 제가 중국 정부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로 간 거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투자, 그렇죠.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회복을 하니까, 중국 증시가 회복을 하니까 중국 증시에 월가가 됐던 전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위안화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간 거죠. 이해되셨나요? 중국 정부가 일부러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럼 중국 정부가 위안화로 강세를 가져갔다, 일부러. 수출은 어떻게 할 거야? 경제 성장률 다음 분기까지 무조건 5% 맞춰야 되는데 위안화를 일부러 강세로 가져간다? 수출 기업들 수출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5%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없죠. 눈에 걸면 눈거리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강세로 왜 가져가? 응? 중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위안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겠죠. 그리고 위안화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추가 부양 정책이 안 나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위안화 매도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코인 커뮤니티니까 그런 얘기 할게요. 주식 커뮤니티 경제방송에 그런 사람들 많아. 전문가분들. 웬만한 이런 경제방송. 우리가 그런 방송들을 보고 나쁘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분석이 잘못됐다, 험볼 거 없습니다. 흉볼 거 없어요. 요거는 틀린 얘기구나. 오케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분석이구나. 옳고 틀림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대선 보르막 트럼프 승리 확률 52%. 자,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근데 해리스 발등에 불 떨어졌죠.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 무슨 얘기예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 후임으로 두 분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커뮤니티에서 트럼프 무조건 당선돼야 된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상관없다. 어차피 해리스도 어떻다? 친암호화폐 성향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다수가 흑인들이다. 흑인 남성들, 여성들. 그렇다면 흑인 남성들 표가 중요한 해리스한테는 당연히 암호화폐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후원금 어디에 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로? 실리콘밸리 기업들로 주를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놓을 수 없다.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 미국 중동 갈등 해결 노력에 국제유가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했다. 미국의 중동 갈등 해결 노력에 국제유가 가장 큰 주간 하락 좋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진 건 괜찮은데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다? 요거는 안 좋다. 국제유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순환매, 러셀 2000 사상 최고치 근처 좋습니다. 긍정적인 기사예요. 러셀 2000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건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위험성 자산 시장에도 수요가 조만간 몰리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사를 보시고 제일 좋아해야 될 분들이 누굴까?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 좋아해야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 알트. 왜? 러셀 2000 이퀄 암호화폐, 알트 포함되어 있잖아. 위험성 자산. 이해되셨죠? 코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해야지. 근데 이거 러셀 2000 사상 최고치 근접해도 코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라.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배웠잖아. 나스닥 차트랑 코인 차트 딱 비교해놓고 왜 틀리지? 디커플링이 낫지? 분석 다 틀리고 차트 다 깨지는 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보시면 안 된다. 러셀 2000이랑 우리 비트코인 차트 열어놓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상관관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6개월간 급등한 원전 관련 주식. 자, 주가가 한 주 만에 99%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우리 코인이슈 경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엔비디아 막 900% 폭등할 때 기회 놓치셨으면 AI 관련된 기업들 기회 놓쳤으면 이런 것들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렸나요? 소형 원전주.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원전에 사용되는 연료 우라늄 그리고 소형 원전주 얘네들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쭉 올라가죠. 우리는 이제 코인이슈 경제 채널이지만 코인만 투자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분들도 보시고 경제, 재테크 또 그리고 멤버십 방송에 또 막 부동산까지도 막 들어가죠. 그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섹터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안 들려도 듣자. 라디오 좀 틀어놓고 그러면은 드러케 밀러 미국 제공매도 중국 시장 랠리 참여 안 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뺐어요. 일부러 중요해서. 지금 한 가지 좀 다음 시간 내용을 좀 스포를 드리자면
지금 미국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레버리지 막 2배, 3배 땡겨가지고 그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22억 달러 순유입 7월 이후에 최대치. ETF 유입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ETF 유입 최고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400억 달러 돌파입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기대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물론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반대로 크게 한번 내렸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롱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세요. 11월 5일 전까지는 변동성 굉장히 심할 거다. 여기서 크게 또 떨어져도 의미 없다. 내가 기간이라면 여기서 크게 한번 떨굴 사람들 떨구고 갈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 그래서 뭐 8월 5일 정도 뭐 49K까지 떨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걸러낼 사람들 걸러내고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진짜 그때 포기 안 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꾼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보시면 유입이 들어왔는데 1000만 달러에게 그래도 걱정할 거 없다. 자,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4일 발표가 되죠. 요거 크게 의미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4일 신규 주택 판매, 30일 국내 총생산, 3분기 GDP 속보치 발표될 건데 2% 후반대, 3% 초반대 예상합니다. 30일에 일본 금리 결정 동결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31일에 근원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올해 이번 달 미국 PPI 지표가 높게 나와서 살짝 걱정되기는 하나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10월 달은 중요한 지표 없다.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런 애들이 얼마나 실적이 좋게 나올지 그거 보셔야겠죠. 11월 1일 미국 실업률 비농업고용지수 요거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겠죠. 4.1 저는 이 정도 봅니다. 괜찮게 나올 걸로 봐요. 11월 5일 미국 대선, 연준 금리 결정,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자,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번 달은 24일날 미국 베이지북 뭐 의미 없고 발표될 거고 중국도 10월 31일 그래서 4분기 경제 성장률 요거 추가 부양 정책 기다려 보자.